저희는 기회주의자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보고가 해상을 장악하여 삼국의 해상무역에 큰 공헌한 인물인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장보고의 역할과 이때까지 해왔던 가업 수행을 보면 국가적인 위인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보고를 기회주의자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장보고가 해상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회주의자적인 인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장보고, 그는 기회주의자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료에 그런 식으로 쓰여 있는 네? 중국 사료에 그 잠깐 그 앞에서 주셨던 자료와 같이 긍정적으로 쓰여진 이유에 대해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보고가 이제 당나라의 무령 소장군으로서 이제 그 당나라에서 관직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이제 아까 여기 기록에 보시다시피 되게 그 인품이 좋았다고 좀 평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보고의 인품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또한 법화원이 또 이제 중국에 위치한 그 신라인에 그 위한 그 사찰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 중국인과 이제 일본인 등 해가지고 거기서도 되게 그 인품이 좋은 그런 성격을 잘 보여줘가지고 그 두목, 그러니까 이 번천문집을 그 쓰신 이제 그 두목이 이제 장보고를 되게 이제 인품이 뛰어나고 이러한 인품을 가진 인물이 이제 그 신라의 그 해상 그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해적을 소탕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약간 이런 사람은 신라국의 영웅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중국 내에서는 또 이런 두모라는 인물의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명청 시대에 들어서도 이제 장보고의 기록을 서술할 때 다 이제 중국 측 기록을 이제 보고 이제 서술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반란자라는 기록보다 그 신뢰성이 높은 이제 두목의 기록에 따라서 이제 다들 신라국의 영웅으로 칭송하는 글만 남았다고 저희가 좀 조사한 바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료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는 네. 해적 소탕을 하였던 단편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편집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말을 다시 일단 기록 저희가 조사에 따른 바에는 그 다른 뭐 이유는 써있지 않고 단지 그 인품이랑 그러니까 장보고 그 사람 자체의 그 동대미와 그 해적 소탕을 했던 그 사건 그 자체에서 이제 장보고를 평가하는 기록밖에 없어가지고 네, 더 자세한 기록은 저희도 좀 알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자료를 찾아본 게 없어가지고 그 이상.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은 원래 장보고는 위인보다는 오히려 야망가에서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장보고가 현대에 와서 위인으로 평가를 받는 거는 누군가가 이 장보고를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이 위인으로 끌어올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의도로 이제 끌어올렸는지 추측하는 거라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보고가 그 청해진 완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완도에서는 상업적으로 이 장보고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료에 근거했을 때, 물론 저희가 발표했을 때 삼국의 해상 무역에 기여했다는 점이 있었고 또 반란자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완도에서는 이런 상업적으로 조금 자신의 그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해상무역에 큰 공헌을 했다.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뭐 장보고 동상, 장보고 기념관, 뭐 장보고 수산물 축제 등을 이런 걸 열음으로써 이렇게 장보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화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아예 그 영웅으로 재평가하는 기존의 영웅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일단은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국내 사료보다 중국이랑 일본 측 사료가 훨씬 많고요. 그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해적 소탕한 사건이랑 그 장보고의 인품 그런 인성을 보고 이제 약간 해상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라국의 영웅이라고 했고 또 그 하버드대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장보고를 이제 그 해상무역의 그 왕자 막 이러면서 이제 해상왕이라고 또 이렇게 평가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한국의 지자체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뭐 무역에도 이제 공헌을 했고, 약간 또 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보고가 이제 완도에서 이제 뭐 그 청해진을 이제 설치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완도에서는 이러한 장보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지역 정체성을 좀 형성해보고자 좀 활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장보고가 일단 옛날부터 좀 좋게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이 장보고를 좋게 평가를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좋게 평가하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당나라나 일본의 네, 이게 기록만 기록이 국내 기록에 장보고에 대한 사료 기록이 삼국사기랑 삼국유사에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 외국 측 기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뭐 속일본 후기나 뭐 엔닌의 이제 입당국어 순례행기 혹은 중국의 아까 신당서, 권천문집 이런 데에서 장보고의 기록이 훨씬 많았고, 이 기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 인품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되게 그 신라국의 영웅으로 그렇게 많이 기록이 남아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후대까지 이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장보고도 이제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또 사료를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견해 측에서 이제 위인으로만 보기에는 일단 반란을 일으켰다는 그 장면이 있고, 또한 이제 그런 자신의 이제 그 세력을 이렇게 형성시켜서 이제 약간 좀 해적 소탕을 한 이후에도 그 기존 그 무역 그 지역을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라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기회주의자라는 이렇게 평가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장보고의 그 업적에 대해서는 아까 인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보고가 그 신라의 그 백성들을 구제하고 이 당과의 교육을 통해서 문물을 전달하는 이러한 업적이 있는 걸 일단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 기록된 게 신라 측의 역사서인데, 그 역사서의 기록은 결과적으로 그 장보고의 난을 진압한 그 신라 정부에서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후삼국 시대로 범위를 넓혀보면은 만약에 왕건이나 뭐 이런 후삼국 시대 인원들이 만약에 왕건이 고려를 세우지 못하고 신라가 계속해서 남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왕건에 대한 기록은 사람들이 과연 위인이라고 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기회주의자라는 게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에서 장보고가 반란자로 말이 됐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후삼국 시대에 일어난 왕건도 만약에 그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면 기회주의자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었다는 건가요? 충분히 근데 생각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기회주의자라고 장보고를 확실하게 낙인을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약간 인물을 좀 평가해보자, 좀 바라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수업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 질문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시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장보고가 이제 당나라는 이제 전문가라든가 이런 제도를 중요하게 이제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라는 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외국인 자체 되게 개방적이었고 신라는 반대로 약간 폐쇄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로 간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그러면은 그 당나라에서 계속 이제 있으면 조금 더 출세를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신라로 돌아온 계기가 있나요? 이게 그 중국 측 기록에서 봤을 때 이 당시에 이제 당나라가 그런 그 공기가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약간 그 군사 비용이었나? 네? 군사 비용이었나? 약간 그 당나라 자체에서 이제 그 감군을 이제 실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사 수를 좀 줄이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사유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아마 이제 뭐 대다수 논문에서는 그 감군 그런 정책으로 때문에 장보고가 이제 그때 이제 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지금 기록 일단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사유는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럼 통설이요? 통설 통설 같은 건 없고 논문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전후로 해서 이러해서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만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때 그 이정기 일가라는 그 있었는데 그 신라가 조선인 아니 그러니까 그 국내인이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있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과 이제 연계해서 장보고가 당시 군인일 때 그 우령소장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신라의 그 인신매매 그 해적들이 이제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기록에. 근데 그때 이정기 일가는 좀 이렇게 재산이 있고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게 뭐 그거에 대해 뭐 이렇게 인신매매를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뭐 이렇게 저지하는 그런 뭐 기록도 없고 그래서 뭐 장보고가 뭐 이렇게 뭐 넘어왔다 뭐 약간 뭐 그런 걸 토대로 좀 그런 중국 측 약간 그런 사정도 잘 알고 있고 또 해적 소탕 또 이제 그 자신이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그 세력권을 좀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 아무래도 이제 그걸 이제 해적 소탕을 하기 위해 이제 그 신라 측으로 이제 넘어왔다는 약간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정확한 뭐 통설이나 뭐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뭐 확답을 내려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위인의 기준. 그 위인의 기준이 어떤지 저희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냥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장보고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기회주의자적인 인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거는 네이버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대다수가 위인하면은 뛰어난 사람, 뛰어난 인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식의 대답을 원하십니까? 위인의 이 발표문을 짜실 때 장보고가 약간 위인이라기보다는 위인과는 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표문을 짜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위인의 기준이 있을 거고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이 기준보다 이제 미치지 못하게 되면 장보고가 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발표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깊게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은 감사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위인 단순히 그냥 장보고를 평가했을 때 해상왕 혹은 약간 위인전에서 볼 수 있던 인물이었기에 이제 위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사료 조사하면서 아 이거는 충분히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위인 장보고는 기회주의자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수업을 이렇게 준비해 본 거라 좀 만족스러울 만한 대답을 못 드린 건 좀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발표 잘 들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공부한 만큼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PPT 기법도 좋았고 발표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버린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게 조금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런 기회가 다시 있으면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다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동안 그 다음 주 누구 어느 조 하기로 했죠? 네, 4조 준비하는 동안 5분 정도 쉬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